누군가의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나요? 칭찬보다 비난이 더 크게 남는 건 왜일까요? 사람의 말과 표정이 나를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처럼 보였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자책하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기분을 결정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하루를 망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깊이 탐구합니다. 흔들림의 뿌리를 이해하면 중심을 찾는 길이 보입니다. 불교, 심리화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타인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말에 취약할까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경험을 이루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 느낌, 지각, 의지, 의식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먼저 소리라는 물질적 자극이 옵니다. 그 다음 느낌이 일어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중성적인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각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저 말은 나를 비난하는 거야. 저 표정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해석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의지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방어하거나 도망치거나 움츠러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경험합니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우리를 흔듭니다. 불교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느낌이라고 봅니다. 느낌은 판단 이전에 일어나는 원초적 반응입니다. 불쾌한 느낌이 올라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느낌은 쉬어, 이렇게 느껴서는 안 돼. 이 저항이 고통을 키웁니다. 느낌 자체는 중성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거나 회피할 때 괴로움이 됩니다. 타인의 말은 단지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불쾌한 느낌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느낌을 회피하려 발버둥 치며 더 깊이 흔들립니다. 불교는 또한 집착을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단단한 실체로 여깁니다. 그 나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말은 이 나를 위협합니다. 나는 능력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만든 유능한 나라는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나는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나라는 자아상이 위협받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말에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 매 순간 변하는 조건 속에서 경험이 일어날 뿐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할 고정된 나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나라는 환상을 지키려 애쓰며 타인의 말에 흔들립니다. 또한 불교는 분리감이 흔들림을 만든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와 남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이 분리는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는 방어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은 저 밖의 존재이고 그들의 말은 외부의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말이 침투하면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도 나의 해석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분리가 환상임을 알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흔들림의 구조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표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감성 성격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고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고통을 만들 때 우리는 문제라고 느낍니다. 애착 이론은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인의 신호를 예민하게 읽으려 합니다.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타인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 신호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속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진화적으로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받아들여질까? 이런 불안이 타인의 말을 확대해서 듣게 만듭니다. 작은 비판도 거절처럼 느껴지고 무심한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심리학은 또한 부정 편향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전략입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비난이 더 크게 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쉽게 지나가지만 부정적인 말은 오래도록 맴돕니다.
이것은 뇌의 자동적 반응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또한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는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야 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 필터를 통과한 해석입니다. 불교와 심리학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타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크게 상처받습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 상처받아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더 취약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중심이 잡혀 있을 때는 같은 말도 가볍게 흘러갑니다. 타인의 말은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이미 있던 불안, 두려움, 상처입니다. 타인의 말이 그것을 건드릴 때 우리는 크게 반응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타인의 말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타인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말은 내가 쓸모없다는 뜻이야. 저 표정은 나를 싫어한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타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 문제에 몰두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와 연결시키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인은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타인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의 대부분은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고 현실이 아니라 투사입니다. 흔들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임을 알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흔들림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찾는 구체적 실천을 함께 탐구합니다. 먼저 흔들림이 올라오는 순간을 세밀하게 관찰해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나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목소리가 떨렸나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발합니다. 저 말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 생각들과 함께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 슬픔, 수치심, 불안입니다. 몸은 긴장되고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에 휩쓸립니다. 흔들림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봅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흔들림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지금 일어났구나 라고 담담히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무너졌어가 아니라 무너지는 느낌이 잇따로 바뀝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자유를 만듭니다. 느낌과 나를 분리할 때 느낌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 생각과 감정과 몸 반응을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타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구나,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호흡이 얕아졌구나, 몸의 감각을 그냥 느껴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그 다음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수치심이 느껴지는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명명할 때 뇌의 감정 중추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고 통제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라는 해석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사실로 믿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흔들림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조합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호흡을 잊어버립니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낍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배가 천천히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만 호흡은 현재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흔들림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여기 존재합니다. 타인의 말은 이미 지나간 소리입니다. 단지 그 여운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호흡과
함께 있을 때 그 여운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과 나의 본래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은 타인의 관점입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렌즈, 그들의 상처를 통해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누군가 너는 무능해 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그보다 깊고 넓고 고요합니다. 타인의 말은 표면의 파도이고 나는 깊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이 깊은 곳을 발견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말로도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이 본래 마음과 연결될 때 타인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교의 수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흔들린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 강해져야 해. 이런 저항이 오히려 고통을 키웁니다. 불교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저항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흔들림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파도가 왔다가 가듯이 흔들림도 왔다가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비로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런 자책이 상처를 더 깊게 합니다. 대신 자비를 보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 힘들구나. 흔들리는 게 당연해. 누구나 이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는 관점을 넓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 문제를 투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너무 확대합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세상 전체의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관점을 넓히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불교의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변화를 이해합니다. 타인의 칭찬도 비난도 모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 때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수용하고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통해 천천히 자랍니다. 명상 수행이 이것을 돕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생각이 와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이 와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자로 머뭅니다. 이 훈련이 쌓일 때 일상에서도 평정심이 생깁니다. 9번째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저 말을 했던 그 순간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히 머물러 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들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과거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이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들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타인의 말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를 느끼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고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잡힐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말이 여전히 들리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흔들림이 올 수 있지만 나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과 함께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다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자비를 보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흔들려도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이 생겼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타인의 말은 여전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보다 깊고 넓은 존재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순간 어떤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요히, 부드럽게, 평온하게 나와 함께합니다.